이번 AWS 청구서가 얼마나 나왔을까? 이번 2021년 8월. 어? 1755만 원? 에? 네, 여러분, 혹시 이러한 과금의 사례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AWS를 통해서 여러 가지 편리함을 이용을 받고 있지만 가끔 무심코 켜놓는 AWS 인스턴스로 인해서 연말 청구서를 보았을 때 과금이 청구되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WS 인스턴스에 대한 청구서, 즉 사용량에 관련해서 보다 개선할 점을 찾고 이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인스턴스 스케줄러 온 AWS, 즉 앞서 보았던 이러한 과금의 비용을 멈추는 스위치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턴스 스케줄러 on AWS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 대비하고자 하는 하나의 솔루션인데요. 즉, AWS에서 EC2, RDS 등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시작 및 중지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지정한 스케줄에 따라서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켜고 끄기 때문에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솔루션의 정말 주요 핵심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솔루션에는 여러 가지 AWS 서비스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 컴포넌트는 바로 총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기적인 스케줄 트리거를 관리하는 이벤트 블리츠가 있고, 스케줄 처리 및 인스턴스를 제어하는 람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스케줄들을 저장할 수 있는 다이나모 DB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보다 안전한 권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AM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작이 되고 종료가 되는 EC2, RDS와 같은 서비스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관측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클라우드 워치까지 이 핵심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이 솔루션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사진은 전체적인 솔루션에 대한 작동 방식입니다. 이 해당 사진은 저희가 과제로 시작하게 되었던 AWS 공식 라이브러리 사이트에 있었던 공식 사진을 가져온 곳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총 9단계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 전체적인 작동 방식을 한마디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벤트 블리츠가 시간을 알려주면 람다들이 스케줄을 계산하고 이 계산한 내용을 다이너모 DB에 저장한 뒤에 IM 롤을 통해 각 계정의 EC2, RDS 등을 대신 켜고 끈다. 이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1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케줄의 좀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의 시작은 한마디로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벤트 브릿지가 5분에서 60분 간격으로 실행이 되면서 지금이 스케줄을 확인해야 할 시점임을 알려줍니다. 2단계입니다. 이제 전체 흐름을 지휘하는 람다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람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지휘하는 매니저와 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계정에 어떤 리소스가 어떤 스케줄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작업을 다음 단계로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스케줄 계산 담당입니다. 이제 람다를 통해서 전달받았던 스케줄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 전체적인 스케줄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스케줄링 리퀘스트 핸들러의 역할인데요. 지금이 서버를 켜야 할 시간인지 아니면 꺼야 할 시간인지 스케줄과 현재 시간을 비교해서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판단의 기준은 다이나모 DB에 저장된 데이터들인데요. 즉 앞서 저희가 보았던 스케줄링 리퀘스트 핸들러를 통해서 계산된 내용을 이제 다이나모 테이블들에 각각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인스턴스 스케줄러는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데이터만 바꿔서 스케줄을 관리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실제 리소스들을 제어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케줄러에 대한 롤, 즉 역할을 부여하는 부분인데요. 람다는 사실 직접 서버를 제어하지 않습니다.
대신 IAM 스케줄러를 통해서 각 계정의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하게 리소스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의 주요 핵심 타겟인데요. 바로 커스터머 리소스들입니다. 이제 실제 리소스들이 제어가 되는 단계인데요. EC2, RDS, 오토 스케일링 그룹과 같은 서비스들이 스케줄에 따라 자동으로 시작되거나 중지됩니다. 다음으로는 태그 기반 자동 등록 단계인 태깅 이벤트 플로우입니다. 이 솔루션의 핵심은 바로 태그 기반 자동화입니다. 리소스에 태그 하나만 붙이면 자동으로 스케줄 관리 대상이 등록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멀티 계정 자동 등록입니다. 저희는 하나의 AWS 계정이 아니라 여러 개의 AWS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는 만큼 새로운 AWS 계정이 추가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스포크 레지스트레이션을 구조 덕분에 새 계정도 자동으로 스케줄 관리에 포함이 됩니다. 네, 마지막 단계로는 바로 모니터링 및 알림 단계입니다. 모든 자동화 결과는 이제 클라우드 와치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알림도 받을 수 있어서 자동화가 실제로 잘 동작되는지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솔루션을 실제 활용한 사례를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발 테스트 및 환경의 자동화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 개발자들이 이 평일 업무 시간에만 필요로 하는 리소스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 평일 업무 시간에만 자동으로 켜고 끄면은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을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계정 및 리전 환경인데요. 조직 전체 계정에 걸쳐서 일괄적으로 스케줄을 한 번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운영 절차 단순화에 도움이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휴일, 주말 스케줄링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휴일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특별 날짜에도 조금 더 특별한 스케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는 별도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솔루션을 왜 써야 하는지, 이 솔루션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 뭔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크게는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이제 24시간 켜진 상태에 대비해서 스케줄링으로 최대 60%에서 7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는 만큼 비용 절감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그리고 자동화의 장점인데요. 수동 스케줄링이나 스크립트 자동 관리 대신에 AWS 관리형 솔루션으로 손쉬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 주의사항으로는 바로 태깅 전략입니다. 이제 잘못된 태그는 잘못된 시작과 중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태깅 정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이를 끝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